세금 대출 관련해서 가장 문제 삼지 않는 게 바로 기존 채무 변제입니다. 최근에 빌린 돈이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기존 빚 갚는 데 썼다면 흔히 말해서 뭐 대환 대출 또는 뭐 돌려막기 하는 데 쓴 거라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채권 대출 관련 보정인데요. 법원에서는 이제 보통 신청서 들어가기 전 한 1년 이내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이 채권 대출 관련 보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마다 그리고 회생위원마다 조사하는 기간이나 또는 물어보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 대출 관련해서 어떤 보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법원마다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빚만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나오는 보정이다 보니 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잘 듣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낼 때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같이 제출하는데요. 이 채권자 목록에 이제 내가 돈을 빌린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제 빌린 돈의 액수 그리고 빌린 시기 같은 걸 날짜 순으로 번호를 매겨서 법원에 냅니다. 회생위원은 내가 낸 이 목록을 보고 신청일 기준으로 보통 한 1년 이내에 빌린 돈이 있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대개는 내가 제출한 목록에 나 있는 채권 번호를 찍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7번, 8번 채무에 관해서 사용 내역을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채권을 찍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다 밝혀라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내리는 위원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 보통은 채권자 목록을 보고 그 리스트 상에서 최근 채무다 싶으면 그 채권들만 찍어서 대답을 해라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일단은 먼저 이런 채권 대출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정리하고 거기에 관한 입출금 내역 같은 이제 금융 자료를 같이 제출해라고 합니다. 상세 내역은 보통 표로서 이제 정리하라고 하거든요. 채권 번호 몇 번 어디 은행에서 언제 빌린 돈을 어떤 계좌로 입금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디에 썼는지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이체한 은행 계좌번호 또 계좌 내역까지 다 적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처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은행이나 신용카드 빚 갚는 데 썼다 아니면은 이제 생활비로 어디에 얼마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최근에 대출받은 돈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까지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이때 최근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은행 빚 또는 뭐 카드값 갚는 데 썼다 또는 뭐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로 썼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돈을 이체했다 또는 유흥이나 인터넷 게임 뭐 도박 같은 데 돈을 썼다 아니면 현금 출금한 내역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밝힐 수가 없는 경우 같은 거는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바로 회생이 통과 안 되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과 청산가치에 반영된 이런 금액들보다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대출 관련해서 가장 문제 삼지 않는 게 바로 기존 채무 변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빌린 돈이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기존 빚 갚는 데 썼다면 흔히 말해서 뭐 대환 대출 또는 뭐 돌려막기 하는 데 쓴 거라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대신 실제로 기존 빚 갚는 데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완납 증명서라는 걸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출로 기존 빚 끄신 분들은 이 완납 증명서를 꼭 챙겨 놓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 대출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까지 빌린 돈을 말하는 건지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각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자료제출 목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최근 3년간 저희 법인에서 처리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서울이랑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울산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끊어가지고 대부분 1년 이내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정부법원 같은 경우는 2년까지도 종종 물어보고요. 청주법원 같은 경우는 또 3년까지도 요구합니다. 그 외의 법원들 그러니까 뭐 인천, 뭐 수원, 대정,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춘천, 제주 같은 경우는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칼같이 딱 1년으로 자르지는 않고 대략 1년 반 정도 된 빚에 대해서까지도 자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대략 서울, 부산, 울산은 한 1년, 의정부는 2년, 청주는 3년, 나머지 법원들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자료를 요청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한테 빌린 돈을 채권자 목록에 넣는 경우는 돈을 빌린 시점이 1년이 훨씬 지났어도 그 돈을 언제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린 게 이제 명확한데 개인은 실제로 돈을 빌린 게 맞는지 아니면 가짜로 채권 만들어서 넣은 건지 확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허위로 개인 채권자를 넣어서 그 개인
개인한테 변제금 배당받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자들한테 피해 주는 걸 막으려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는 1년보다 훨씬 전에 빌린 돈이라도 꼼꼼히 조사한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말고도 세금 대출 관련해서 법원마다 추가로 질문한 것들도 몇 개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6개월 이내의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를 차지하는지 밝혀라.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게 일정 비율을 넘기면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식의 보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설사 최근 대출이 많아서 법원에서 말하는 그 비율을 넘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다른 빚 갚는 데 썼거나 정상적인 생활비로 쓴 걸 잘 설명을 하면 충분히 기각 안 받고 회생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출 관련해서 나오는 보정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소 회생 신청 1년 이내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용처를 설명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나 회생위원회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인빚 같은 경우는 1년보다 훨씬 이전에 빌렸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에 소명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